챕터 5 리눅스 사용자 관리와 파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리눅스는 멀티 유저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용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사용자들을 어떻게 그룹화시켜서 이용이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은 여러 사용자들의 접근 권한과 소유권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러한 파일 시스템의 접근성에 대한 링크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동작시키고 관리하는 개념으로 프로세스,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 관리. 리눅스는 다중 사용자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도 우리가 우분투도 각각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당연히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고, 그러한 사용자들, 시스템을 관리하는 슈퍼 유저가 있겠죠. 이러한 슈퍼 유저는 사용자를 추가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해서 많은 작업들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사용자들은 하나 이상의 그룹에 꼭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유저들은 etc/password라는 파일 안에 각각에 들어가 있습니다. 파일을 보게 되면은 맨 위에는 루트 슈퍼 유저의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각각의 여러 사용자의 아이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분투를 만들었었죠? 그러한 우분투에 대한 정보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분투의 첫 번째 거는 아이디, 두 번째는 패스워드. 근데 패스워드가 여기도 적나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모든 패스워드는 암호화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 유저라 할지언정 각각의 아이디는 알 수 있지만 비밀번호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소속 그룹 아이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용자에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마지막에 두 개에 대해서는 왼쪽 앞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디를 만들었을 때 홈 디렉토리가 되고, 마지막 데이터는 로그인을 했을 때 접속하게 되는 쉘 위치가 됩니다. 자, 이러한 명령은 이따 한꺼번에 실습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실습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tc 그룹이라는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은 각 그룹에 대한 이름과 비밀번호, 그룹 아이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보조 그룹 사용자 아이디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아이디나 그룹 역시 생성이 가능하겠죠. add user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생성을 할 수 있는데, add user 아이디를 쓰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비밀번호 입력을 하게 되고요. 추가적인 정보가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add user 역시 옵션 값이 존재하겠죠. add user user id 쓰게 되면은 유저 아이디는 뭐로 지정을 하고 아이디는 무엇으로 만들겠다. 쿵 유저 2.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룹 아이디가 되겠죠. 1000이라는 그룹 아이디로 지정을 해서 생성을 할 거고, 홈. 홈의 위치를 어디로 할 건지, 쉘. 접속을 했을 때 어느 위치로 지정을 해 줄 건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아이디를 만들 수가 있고요. 당연히 패스워드. 우리가 단순히 패스워드만 예전에 썼었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변경을 했었는데, 패스워드 띄고 아이디를 작성을 해도 비밀번호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유저 모드. 유저의 속성을 변경하는 명령어입니다. add 유저로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만들어진 유저를 변경하는 부분. 그래서 유저 모드로 쉘 어떻게 바꾸겠다. 어떠한 아이디를 유저 모드 그룹스 어떤 아이디를 어떤 아이디 그룹에다가 추가하겠다 라는 부분이 되고요. 당연히 추가했으면 삭제가 가능하겠죠. 유저 딜 쿡 유저 2 하면 특정 아이디를 삭제를 하고, 또는 옵션 값 -r을 주면서 홈 디렉토리 내용까지도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체인지 비밀번호에 관련된 옵션인데, 이 비밀번호라면은 우리가 사이트를 이용을 할 때도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됩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가 있죠. 자, 요거보다 좀 더 강력하게 아예 비밀번호를 언제까지만 쓰세요, 아니면은
현재 사용된 비밀번호를 언제까지는 무조건 꼭 써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옵션 값이 있습니다. change -l. 이제 l은 보통 리스트라는 느낌이 들죠? 사용자의 설정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change -m. m 같은 경우에는 뒤에 숫자가 붙는데 최소 2일은 사용해야 된다는 최소 일자의 세팅 값이 되고 change 대문자 m. 이 대문자 m은 최대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 이후에는 무조건 바꾸라는 얘기가 되죠. 자, 또는 마이너스 대문자 2 띄고 특정 날짜. 이렇게 되면은 특정 날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 이후에는 무조건 변경을 해야 됩니다. 대문자 m과 대문자 2가 좀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죠. 언제까지 D-Day와 며칠 남았습니다. 라는 부분이 이 두 개가 비슷하게 사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change에서 마이너스 대문자 W. W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할 때마다 경고 메시지를 줘서 만료 10일 전, 만료 9일 전 이러한 부분으로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룹스, 말 그대로 소속된 그룹을 보여주는 명령이고요. 현재 사용자가 소속된 그룹에 대해서 보여주거나 또는 어떠한 아이디가 어떠한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그룹들을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룹 애드에다가 생성하고자 하는 그룹의 이름 작성하면 되고요. 또는 그 그룹의 ID, GID 숫자를 쓰게 되면은 해당하는 그룹을 생성을 하면서 그룹의 ID까지 생성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그룹 모드. 그룹 모드 같은 경우에는 속성을 변경하는 명령어입니다. new name, 어떠한 이름으로 어떠한 이름을 한 부분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그룹 딜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그룹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G 패스워드, 그룹의 패스워드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대문자 A, 어떠한 아이디를 어떠한 그룹의 관리자로 지정을 하겠다. 이러한 부분이 되고요. 아니면은 마이너스 소문자 A, 소문자 A는 어떠한 아이디를 이 그룹에 추가하겠다. 소문자 D는 어떠한 아이디를 어떠한 그룹에서 삭제하겠다. 이러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습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VMware를 실행을 해주고요. 자, 가장 처음에 서버를 우리가 클론, 복제를 해놨었죠. 예전에 복제해놨던 거를 다시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우리가 서버를 열심히 이것저것 많이 이용을 했어요.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려 볼게요. 자, 서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매니지, 딜리트 프롬 디스크. 자, 이러면 완전 삭제가 됩니다. 안에 있는 파일까지 전부 다 정말 삭제할 거냐? Yes. 자, 그러면 리스트에서 없어졌습니다. 당연히 탐색기에서도 리눅스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전에 해놨던 거 클론 오브 서버,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매니지에서 클론으로 클릭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이전에 복제했던 것을 다시 원래 이름으로 이름만 세팅해주면 되죠. 다시 복제를 할 겁니다. 다음 눌러주고요. 다음 전체 복제, 다음 이 위치에다가 이름은 서버, 위치는 C 드라이브의 리눅스의 서버 이렇게 작성을 해서 마침 그러면 쭉 복제가 되고 있죠. 자, 복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맨 밑에 생성이 됐을 거고 맨 밑에 거를 쭉 끌어다가 원래 위치로 올려놓으면 이전과 별 다른 건 없지만 안에 있는 내용은 가장 처음에 설치했었던 그러한 상태로 복구가 된 것이죠. 자, 당연히 스냅샷으로 애초에 한번 만들어 놨었으면은 그 부분으로 복원했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사용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동작을 시키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터미널 열기. 자, 사용자를 한번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user 그리고 한빗 1번. 자, 그럼 추가 중이 되죠. 비밀번호는 1234. 당연히 옆에서 누가 볼 수도 없게끔 무엇이 작성하고 있는지도 표시도 안 됩니다. 1234. 자, 그럼 추가적인 정보를 넣어달라고 하죠. 그냥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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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는 뜻이 되고요. 자, 정보가 올바릅니까? Yes. Yes를 누르거나 또는 그냥 엔터를 눌러도 기본값이 Yes가 지정이 됩니다. 사용자가 추가가 됐으니까 당연히 맨 마지막에 정보가 업데이트 됐겠죠. 테일 그리고 슬러시 etc 슬러시 패스워드 엔터. 자, 그러면은 맨 마지막 줄에 한 빛 생성이 됐죠. 그룹 아이디와 아이디는 1001번으로 생성이 됐습니다. 홈의 위치도 한빛 1이라는 게 생성이 됐고 로그인을 하면은 빈의 배시에다가 로그인이 되는 위치까지 나타났죠. 아이디를 만들 때마다 이 홈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우리가 우분투하고 한빛 1을 만들었죠. ls 슬러시 홈 그러면은 홈 위치에 있는 리스트를 보여달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러면은 정말 우분투와 한빛 1 이렇게 두 가지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그룹들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테일 슬러시 etc 슬러시 그룹 역시 마찬가지로 한빛 1번이 1001번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분투도 1000번에 만들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 만들어 놓은 아이디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user delete -r 그리고 한빛 1번 유저 삭제 명령어를 했을 때 여기 보면은 메일스폴 그리고 not found 찾을 수 없다라고 나오죠. 유저 아이디를 삭제를 할 때는 이메일 폴더도 같이 삭제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메일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메일 폴더가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메일 폴더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그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add 그리고 이름은 우분투 그룹. 자, 그러면은 역시나 아무 반응 없으면은 잘 만들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테일 이번에는 마지막 5개만 슬러시 etc 슬러시 그룹 엔터. 그러면은 방금 만들었었던 우분투 그룹이 1001번으로 생성돼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나실까요? 우리 좀 전에 한빛 아이디를 만들면서 한빛 아이디가 1001번이라는 그룹 아이디에 들어갔었습니다. 보면은 아까와 똑같은 테일 그룹을 작성을 해서 1001번 한빛으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유저를 삭제를 했더니 속해 있던 그룹마저도 자동으로 삭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 번호는 새로 생성된 그룹으로 우분투 그룹이 1001번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을 생성했으니 이번에는 그룹 아이디를 지정하면서 아이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user 그룹 아이디 그룹 아이디 이름이 1001이었죠. 스페이스 만들고자 하는 아이디 이름 한빛 1번 비밀번호 1234 1234 아무것도 넣지 않고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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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가 올바릅니까? 아까는 Y를 눌렀지만 이번에는 그냥 엔터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잘 만들어졌습니다. 꼭 Y를 넣지 않아도 기본값이 Y이기 때문에 엔터로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면은 새 사용자 한빛 1번이라는 사용자 아이디입니다. 그룹 번호와 사용자 아이디가 같아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이디와 아이디 번호, 그리고는 이 아이디가 우분투 그룹으로 추가가 된다 라는 부분으로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기본 파일들이 복사가 되면서 아이디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디 위로 올려서 숫자 2번으로 엔터, 비밀번호 1234, 1234, 엔터를 연속으로. 자, 그러면 아이디 두 개가 만들어졌죠? 자, VM웨어에서 창을 좀 조절을 하고요. 자, 다시 테일로 5줄만 etc 슬러시 패스워드. 자, 그럼 아이디 두 개가 만들어졌고요. 아이디 번호는 1001과 1002번. 소속된 그룹은 1001번에 각각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가 여기에 X, 비밀번호는 두 번째 자리로 X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비밀번호에 대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테일 -5번 슬러시 etc 슬러시 섀도우 비밀번호가 가려져 있습니다. 엔터. 그러면은 굉장히 긴 어떠한 특정 비밀번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숫자를 1, 2, 3, 4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둘 다 동일한 비밀번호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값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는 해시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화돼서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생성합니다. 자, 이렇게 비밀번호가 암호화돼서 들어가 있고요. 생성된 아이디의 홈 디렉토리를 한번 확인해 보면 ls-l 슬러시 홈 슬러시 한빗 1번에 대해서 엔터. 그러면 한빗 1번과 우분투 그룹에 속해 있는 한빗 1번에 대한 데스크탑 파일이 하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ls-l 슬러시 etc 슬러시 skel 엔터. 그러면 마찬가지로 루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터미널을 통해서 사용자 아이디들을 관리를 했고요. exit 터미널을 종료를 하고 X 윈도우 상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위에 삼각형을 클릭해서 아이디를 클릭한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계정 설정을 들어갑니다. 사용자에 대한 우리가 한빛 1번과 2번 우분투가 등록이 되어 있죠. 1번을 클릭하면 2번 클릭, 우분투 클릭 각각의 지금 관리자로 되어 있어요. 2번은 표준, 1번도 표준. 최근 로그인 날짜도 들어가 있고요. 자, 사용자 추가를 한번 눌러보고요. 이번에는 한빛 3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빛 3번. 그러고 나서 암호 설정. 암호 1234, 1234. 자, 너무 짧으니까 X 윈도우에서는 강제적으로 더 많이 쓰라고 하죠. 영문 숫자, 문장 기호를 섞어서 사용하세요. 그러면은 ASDF, ASDF. 나름 2단계는 돼야지 아이디를 추가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뭐 여기에 느낌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면 그래도 조금 짧네요. 느낌표 골뱅이 샵 달러, 골뱅이 샵 달러.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1234 QWER Shift 누르고 1234.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죠. 자, 추가로 하면은 아이디가 123 오른쪽 넘어가면 우분투 이렇게 추가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아이디 삭제하는 것도 편하죠. 3번을 클릭해서 사용자 제거. 그러면은 아까 삭제할 때 메일 스풀 폴더가 없었다고 했죠. X 윈도우도 마찬가지. 임시 파일 홈 디렉토리 삭제를 하겠습니까? 파일 삭제. 그러면은 아무 반응 없이 삭제가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X 윈도우가 확실히 뭔가 만들기 훨씬 편해졌죠. 자, X를 눌러서 종료를 해주고요. 자, 섹션 2. 파일의 소유와 허가권. 파일에는 소유권과 허가권이 있습니다. 터치로 파일을 하나 만들게 되면은 ls-l 그 파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죠. 자, 파일에 대한 정보를 보게 되면은 맨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앞에 있는 파일 유형 같은 경우 마이너스는 일반 파일, 뭐 D가 쓰여져 있으면은 디렉토리, S가 쓰여져 있으면 소켓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러한 유형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이 파일 허가권. 자, 허가권은 파일 읽기, 쓰기, 실행하기 이러한 부분으로 R, W, X로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앞에 세 글자는 소유자에 대한 권한, 두 번째 세 글자는 그룹들에 대한 권한, 그리고 그 이외의 기타 접근자들에 대한 권한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읽고 쓰고 읽기만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죠. 링크 수, 몇 개의 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본인 자신 하나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파일의 소유자, 파일 소유의 그룹, 그리고 현재 파일의 크기, 터치니까 당연히 0이라는 부분이 될 거고, 마지막 변경, 날짜와 시간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일의 이름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파일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자, 허가권도 동시에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일반적으로 RW죠. 읽거나 쓸 수는 있지만 실행할 수가 없다는 의미. 이러한 권한들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체인지 모드. 이 체인지 모드 같은 경우에는 체인지 모드 결과적인 숫자 777이라고 하면 모든 권한들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을 주고 어떠한 파일에다가 적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모든 사용자가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게끔 변경을 해주는 거겠죠. 상대 모드, 체인지 모드로 동일한데 특정한 권한만 추가적으로 주는 부분. 유저에게 플러스 해주겠다. 무엇을 실행하는 권한을.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파일의 소유권. 방금 만들었었던 소유권은 루트의 소유가 되어 있었고, 그 그룹 역시 루트였습니다. 그 소유권 역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변경하는 명령어는 chown, change ownership으로 되어 있고요. 새로운 사용자명과 뒤에 파일명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속적으로 점을 통해서 새로운 그룹명으로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change ownership, 우분투 사용자로 myData.txt 파일을 소유자 변경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우분투.우분투, 소유자도 우분투, 그룹도 우분투로 변경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그룹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 change 그룹이 되겠죠. chgrp. 그래서 그룹명만 들어가서 뒤에 특정 파일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Mware를 띄워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터미널 열기. 자, 이번에는 VI 에디터로 샘플 파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VI 띄고 샘플. 그러면은 인설트나 또는 어펜드 A 또는 I를 눌러준 다음에 끼워넣기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리눅스를 학습 중입니다. 엔터 ls var ESC를 누르고 콜론 시프트 땡땡이 그 다음에 WQ 저장하고 종료하고 엔터. 자, 그러면은 ls-l sample 샘플이라는 파일 하나만 상세하게 정보를 보겠다는 뜻이 되겠죠. 자, 실행을 하면 일반 파일이고 소유자 권한 리드 라이트, 그룹은 리드, 그 외에도 리드 이러한 부분으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이러면은 현재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럼 루트 딱 나오죠. 샘플이라고 만들었던 거를
실행해라. 그러면 그냥 샘플을 실행하면 됩니다. 단순히 샘플을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떠한 명령어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게 명령어인지 파일을 실행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는 당연히 명령이 아닌 파일을 실행하라고 했었지만 리눅스에서는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명령을 통합니다. 그러면은 파일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점 슬러시, 그러면은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샘플을 실행해라 라는 부분이 됩니다.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허가가 거부가 되어 있죠. 아니, 내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권한이 없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로 권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ch 모드, change 모드 755. 755는 7은 모든 권한을 다 주고요. 5 같은 경우에는 1, 2, 4. 생각해보면 이진수입니다. 5 같은 경우는 101이죠. 그래서 리드와 실행 두 가지의 기능을 전부 다 주겠다라는 뜻이 되죠. 755 샘플. 자, 그럼 체인지가 됐고요. ls-l 다시 샘플. 그러면 x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하게 된다면 점/sa 탭. 자, 엔터를 치면 안에 우리가 작성했던 게 그대로 터미널에 작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샘플 안에 작성됐던 내용은 그대로 작성을 보여주지는 않고 그냥 실행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눅스를 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라는 명령어에 리눅스를 이라는 옵션으로 얘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명령어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ls ls 띄고 슬러시 var을 썼었죠. 그러한 부분으로는 명령이 실행이 됐습니다. ls/var. 그러면 위와 동일한 결과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샘플 안에 있었던 두 줄을 명령어를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소유권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ownership 우분투 샘플. 샘플 파일을 우분투 사용자로 변경을 해주고요. 다시 ls-l 샘플. 그러면은 소유자가 우분투로 변경이 됐어요. 그룹도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ch ownership 콜론 우분투 샘플. 그래서 다시 한번 위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소유자와 사용자 그룹이 둘 다 우분투로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소유자가 우분투로 변경이 됐으니까 우분투로 로그인을 해서 한번 다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우분투. 자, 이러면은 사용자가 우분투로 변경이 됐습니다. 보통 아이디가 변경이 되면 비밀번호를 물어보지만 루트 사용자는 최상의 권한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pwd 현재 디렉토리 위치를 확인을 해 보고요. 그러면은 우분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분투 홈으로 자동으로 로그인이 됐습니다. 아까 샘플을 만들었던 걸 확인해 볼게요. ls-l 슬러시 루트 안에 있는 샘플.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접근 권한이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 ls-ld 슬러시 루트. 자, 루트는 어떠한 속성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소유자만이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고 나머지는 권한이 아예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안을 볼 수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분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다시 루트로 돌아가죠. exit. 그러면은 로그 아웃이 되고요. 만들었던 샘플 파일을 우분투에다가 옮겨주도록 하죠. move 샘플을 물결 우분투.
이렇게 되면은 물결 아이디가 됩니다. 물결 이 아이디의 홈 디렉토리를 얘기합니다. 엔터. 자, 홈 디렉토리로 이동을 했으니까 그 다음 확인해 볼까요? ls 물결 우분투. 자, 그러면은 홈 디렉토리로 확인이 됐고요. ls 우분투의 홈 디렉토리라고 했죠. 앞에 물결을 붙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홈 디렉토리에 샘플이 이동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ls 정식적인 원래 위치는 ls 슬러시 홈 슬러시 우분투. 그러면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죠. 자, 이제 이동이 됐으니까 다시 아이디를 변경을 해서 수 마이너스 우분투. 자, 그러면은 우분투 아이디로 변경이 됐고요. ls 마이너스 l 샘플. 그러면은 사용자가 나고 그룹도 나인 부분의 샘플이 이제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나기 때문에 체인지 모드 가능하겠죠. 체인지 모드 777 샘플 엔터를 치게 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전체 사용 모드 누구든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파일의 소유권을 전부 다 부여를 받았죠. 그럼 이 상태에서 루트가 우분투에게 소유권을 줬으니까 다시 우분투가 루트에게 소유권을 주려고 한다면요. change ownership 루트로 변경을 하겠다. 사용자는 루트, 그룹도 루트로 변경을 해야겠다. 어떠한 파일을 샘플. 자, 그러면은 명령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받은 걸 다시 돌려주겠다니까.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자칫 잘못해서 관리자에게 어떠한 잘못된 파일을 건네주게 된다면 요거는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안상 루트에게 어떠한 파일을, 어떠한 명령을 해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 나의 아이디는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수도는 관리자 권한을 대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chown root.root 샘플. 그러면은 너 정말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맞아?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넣어봐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우분투. 자, 그러면 정말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수도는 관리자 권한을 대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리자 권한 대행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ls 다시 l 슬러시 루트. 자, 루트 홈을 한번 해볼까요? 슬러시 루트. 자, 요거는 안 될 겁니다. 허가가 거부됐죠. 자, 여기에서 수도 s-l 물결 루트. 그러면은 볼 수가 있죠. 링크라는 거는 리눅스 파일 시스템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그 링크들 중에서는 하드링크와 심벌릭 링크로 나누어집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리눅스에서 파일 관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의 파일이 만들어지면 아이노드 블럭이라는 것과 데이터 블럭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아이노드 블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ls-l을 실행을 해서 데이터를 검색했을 때 이 파일은 어떠한 타입이고 권한이 어떻게 되며 소유자, 그룹 이러한 정보들이 있죠. 이러한 정보들을 아이노드 블럭에 들어가 있고요. 이 파일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는 이 파일의 데이터는 데이터 블록으로 이렇게 두 개가 분류돼서 저장이 됩니다. 하드디스크에 이 두 가지가 정보가 어떤 특정한 공간에 저장이 되면은 이 저장된 공간을 읽어주기 위한 링크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원본 파일이라고 하고요. 원본 파일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링크를
연결시켜 놓은 게 우리는 원본 파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윈도우에서 어떠한 파일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 원본 파일을 통째로 노드 블록과 데이터 블록, 원본 파일 링크까지 한꺼번에 복사가 되는 겁니다. 물론 리눅스에서도 cp 명령을 사용을 하면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복사가 되는 거고, 처음에 있었던 파일을 변경을 하게 되면 당연히 두 번째 복사했던 파일은 변경이 안 되겠죠. 실제로 복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자, 하지만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복사 붙여넣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이때 원본 파일이 변경이 됐을 때 나머지 파일들도 자동으로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하드링크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는 바로가기 시스템이 있는데, 바로가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파일을 가지고 바로가기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죠. 이 여러 개를 만들었을 때 원본 데이터가 삭제가 되면 여러 개 만들어 놓은 바로가기는 전부 다 하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이런 기능으로 갖고 있는 게 리눅스에서는 심벌릭 기능과 동일합니다. 그림처럼 실제 데이터가 있고 원본 파일을 연결시키는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를 다시 한번 또 링크하는 것, 이것이 심벌릭 링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본 파일이 삭제가 되면 연결되어 있던 심벌릭 파일들은 원본을 찾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겠죠. 자, 하지만 하드링크 같은 경우에 하드링크는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던 원본 파일을, 자, 연결되어 있던 원본 링크 파일이 좀 더 해석하기 좋겠죠. 그 파일을 복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는 원본 파일을 똑같이 하드링크 파일이라는 걸로 또 원본 데이터를 링크를 하는 거고요. 또 하드링크를 또 만든다게 되면은 그 하드링크 역시 원본 데이터를 링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들어져 있었던 원본 데이터에 대한 원본 링크 파일이 삭제가 돼도 바라보고 있는 다른 것도 동일하기 때문에 파일이 그대로 남아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 데이터를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고 하나의 파일을 관리를 하는데 여러 개의 루트 링크가 생성이 되는 거고, 처음 만들었었던 이 원본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다른 링크 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원본 파일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한 거죠. 이러한 부분으로 굳이 파일을 여러 개를 복사하지 않고 링크 파일을 만듦으로써 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화면을 깨끗하게 클리어. 우분투 사용자네요. 루트 사용자로 변경하겠습니다. exit. 자, 그럼 루트 사용자로 변경이 됐고요. 테스트 공간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폴더 하나 만들겠습니다. mkdir 링크 dir 하나 만들어 줄게요. 링크 dir cd 링크 dir 파일 하나 만들어 줍니다. vi 에디터 그리고 a를 눌러 주고요. 파일 링크 실습용 원본 파일 esc 콜럼 wq 탭으로 확인을 해 봅니다. 오리 탭. 자, 그러면은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하드링크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하드링크를 생성하는 명령어로 ln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떠한 이름으로, 자, 오리지널 파일을 오리 탭 어떠한 이름으로 하드링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엔터. 심벌릭 링크, 소프트 링크라는 부분으로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ln-s 당연히 무엇을 오리지널 파일을 소프트 링크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아무 반응이 없어요. 네, else -il -il은 아이노드 번호를 맨 앞에다가 출력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이노드 번호가 동일하면서
파일 이름만 다른 두 개, 하드링크와 오리지널 파일이 두 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노드 번호가 다른, 아이노드 번호가 다른 또 하나의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근데 색깔이 다르죠? 소프트링크라는 파일로 만들어졌고요. 이 소프트링크는 오리지널 파일을 가리키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화살표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 파일과 하드링크는 100% 동일한 파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 하나의 파일을 둘 다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파일이 됩니다. 하지만 용량은 2배로 늘어나지가 않고요. 용량이 안 드는 거는 하드링크나 소프트링크나 동일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래도 둘 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cat 하드링크 다시 cat 소프트링크. 자, 그럼 둘 다 파일에 대한 연결된 내용은 100%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오리지널 파일을 이동을 시켜 볼게요. 이동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어쨌건 원래 있던 위치를 벗어나게 만들어 봅니다. move 오리지널 파일 점점 슬러시 점점은 한 단계 내려가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위치에다가 이동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자, ls-il 조회를 해보면 오리지널 파일이 사라졌어요. 이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사라지는 부분이고 이 상태에서 색깔이 달라졌죠. 소프트링크가 빨간색으로 링크가 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캣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cat tab 엔터. 하드링크는 그대로 잘 보여집니다. cat so tab 엔터. 연결된 파일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런 파일이나 디렉터리가 없다라고 뜹니다. 자, 다시 한번 파일을 원상복귀 해보도록 할게요. move 점점 내 바로 한 단계 밑에 있는 오리지널 파일을 어디에다가 점 현재 위치로 이동해 달라. 그래서 ls-il. 자, 원래대로 돌아오고 색깔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at 하드랑 cat 소프트 둘 다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파일을 원본 파일 하나를 가지고 하드링크, 소프트링크, 즉 심벌릭 링크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어떠한 코드들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동작 중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러한 프로세스는 당연히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어떠한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된다면은 하드디스크에서 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메모리에 로딩되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하드디스크가 워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빠른 메모리에 업로드가 되어서 메모리에서 바로 CPU 간에 데이터 통신을 하면서 실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로그램이 동작 중이다. 그것을 바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프로세스에는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두 가지가 있는데 백그라운드는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화면에 보이지 않고 뒤에서 혼자 조용히 실행되고 있는 거를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눈앞에 딱 나타나는 지금 이 크롬이 실행되듯이 화면에 앞에 보여져서 실행되는 것들을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들은 당연히 각각의 고유 번호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한 거겠죠. 이러한 프로세스들은 실행된 순차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작업 번호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안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부분이 있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도 새로운 창들을 띄우게 되면 크롬 안에 또 다른 서브 크롬들이 실행되는 느낌이에요. 이러한 부분이 바로 부모 자식 프로세스 관계입니다.
우리가 현재 윈도우 안에서 크롬을 실행을 하듯이 윈도우가 종료가 되면 당연히 크롬까지 종료가 되겠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리눅스에서는 뭐 파이어폭스도 실행을 했었고요. 아니면 터미널도 실행했듯이 X 윈도우가 윈도우를 리눅스로 따진다면은 X 윈도우 안에 파이어폭스가 있는 부분이죠. 어쨌건 이러한 부분으로 부모 프로세스, 자식 프로세스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PS. 자, 프로세스를 뭔가 관리 또는 확인하는 명령어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PS입니다. 이 PS는 PS에다가 -EF를 사용을 하게 되면 프로세스 번호와 상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고요. grep 프로세스 명. 자, 요거 가운데 긴 짝대기 파이프죠. 두 개의 명령을 합쳐가지고 실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의 명령을 연결시켜서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특정 프로세스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때는 이러한 식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윈도우에서도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강제 종료하죠. 리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kill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해당 프로세서를 강제 종료가 가능하고요. -9라는 옵션을 사용하면 무조건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kill -9 프로세스 번호 이런 식으로 작성을 가능하고요. 혹시나 부모와 자식 프로세스 관계를 알고 싶다면 PS 트리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 클리어. 루트의 홈 위치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CD. 그러면 홈 위치로 올라왔죠. 자, 여기서 yes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yes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yes. 무조건 예를 말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 yes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네를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강제 종료시키는 방법은 컨트롤 C. 그러면 멈췄죠. 자, 다시 yes를 누르고 나서 이번엔 ABC를 쓰게 되면은 yes, ABC만 계속 나옵니다. 다시 컨트롤 C. 이렇듯 yes 띄고 출력 방향이 되죠. 슬러시 DV 슬러시 NULL. 이 위치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yes 오른쪽 꺽쇠 DV NULL 이렇게 쓰면은 리눅스에서는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는 무한 루프에 빠지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일종의 예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쓰면 보이지는 않지만 출력을 안 하고 오른쪽 저 공간에다가 계속 저장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또 하나의 터미널 열기. 자, 그러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새롭게 실행을 되는데 여기에서 ps 프로세스 -ef 그리고 shift 백슬러시 긴 짝대기 grep yes 엔터. 그러면 우리가 실행했었던 또는 지금 실행하고 있던 프로세스의 번호가 나옵니다. KKK부터 삭제해볼까요? 아까 컨트롤 C를 눌러서 껐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나 보네요. KILL -9 kill -9 3148 엔터. 자, 그럼 아무 동작이 없죠? 그러면은 잘 종료가 됐다라고 보면 돼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KKK는 죽었고요. 다시 KILL -9 이번에는 3155. 그러면은 밑에 반응이 오네요. 자, KKK는 네, 죽었다고 나오고요. 두 번째 실행한 거 역시 죽었다고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창에서 키를 사용을 하면은 실행하고 있던 서비스가 죽었다라고 바로 반응을 하게 되네요. 자, 다시 yes 창으로 돌아와서 yes.
억세 슬러시 dv 슬러시 null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킨 다음에 이번에는 컨트롤 G를 눌러서 실행을 종료할게요. 컨트롤 G. 그러면은 정지가 됩니다. 일시 정지가 되는 거예요. 아예 죽은 게 아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잠깐 일시 중지 중이고 이것을 백그라운드 형태로 전환해서 실행하게끔 하려면은 BG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정지되어 있었던 프로세스가 다시 실행하게 되는 부분으로 동작이 됩니다. 단 어디에서? 백그라운드에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어서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jobs라고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앞에 1, 이 1은 먼저 실행된 순서가 되고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을 다시 앞으로 꺼내기 위한 부분은 백그라운드는 BG였죠. 네, foreground 해서 무엇을 앞으로 뺄 거냐? 앞에 있는 번호를 누르면 됩니다. 이때 번호는 작업 번호. 그래서 엔터를 쓰게 되면은 다시 동작 중인 걸로 나오죠. 컨트롤 C를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떠한 프로세서를 동작시켰다가 일시정지했다가 백그라운드로 돌렸다가 그래야지만 터미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X 윈도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터미널을 2개, 3개, 4개 여러 개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텍스트 터미널 서버였으면은 화면을 여러 개로 나누는 컨트롤 알트 F1번부터 7번이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프로세스가 7개밖에 실행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처음부터 백그라운드에 넣어버릴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행에다가 뒤에 n% 작성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yes 하고 offset 슬러시 dv 슬러시 null 이렇게 하면 그냥 무한으로 실행이 되죠.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 n% 이 기호를 n%라고 읽습니다. 사실은 그냥 n이라고 읽기도 해요. 근데 이 n은 알파벳 n과 발음이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n%라고 읽습니다. 퍼센트가 아니에요. n%라고 얘기를 잘못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n%라고 읽고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바로 백그라운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 번호와 프로세스 번호가 각각 바로 화면에 보여주죠. 1 3206으로 정지를 눌러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실행하고 있는 게 없겠죠. ps-ef grep yes 그러면은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라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보면 돼요. 어떠한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버 프로세스, 데몬, 서비스 다 비슷한 말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한 서비스와 소켓이라는 부분이 또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평상시에도 늘 작동하는 서버 프로세스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컨트롤 알트 델리트를 누르면 작업 관리자를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 입장에서의 프로세스, foreground 프로세스, 밑에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네, 제 건 좀 더 많겠죠. 네, 제가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쓰고 있는지 쫙 나오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이러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리눅스 역시 당연하게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는 백그라운드 서비스, 특히 내가 실행하지 않아도 알아서 윈도우의 동작을 위해서 실행이 되고 있고 소켓 필요할 때만 동작하는 서버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웹서버, DB 서버, FTP 서버 시스템과는 별도로 구동되는 서비스를 얘기하고요.
이러한 서비스들은 시스템 컨트롤 CTL에서 스탑, 스톱, 리스타트 이러한 옵션으로 서비스명을 이용을 합니다. 서비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위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cd /lib /sys 탭 sys 탭 엔터. 자, 그럼 들어왔습니다. 이 위치는 라이브러리 시스템드 시스템이고요. ls 별점 서비스 엔터. 그러면은 관련된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러고 보니까 파랑색 어디서 많이 본 색깔이죠? 링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러한 서비스 역시 링크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li-il ls-il을 누르게 되면 화살표 어떤 부분에서 링크가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링크가 다 널이네요. 네, 여기 좀 더 다른 부분에 링크가 있고요. 자, 이렇게 링크도 확인해 보고 서비스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비스가 있으면 또 소켓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ls 별점 소켓 필요할 때만 요청할 때만 사용되는 프로세스가 모여있는 소켓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의 수업을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루트라는 슈퍼 유저를 포함해서 다양한 사용자를 같이 할 수 있는 다중 사용자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사용자 정보들은 etc/password라는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때 저장된 정보는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사용자 아이디, 그리고 소속 그룹 아이디, 기타 등등의 추가 정보, 그리고 홈 디렉토리와 기본 쉘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룹이라는 파일 안에 그 그룹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이러한 사용자들 관리하기 위한 명령어들이 있는데 add user, 새로운 사용자 추가, 패스워드, 비밀번호 변경, 유저 모드, 속성 변경, 유저 딜, 삭제, 체인지, 비밀번호를 관리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고요. 그룹스, 특정 사용자가 소속된 그룹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룹 add, 추가할 수 있고 모드, 속성 변경, 딜, 삭제, 그룹 패스워드, 그룹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또는 관리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X 윈도우에서는 오른쪽 위에 삼각형을 눌러서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를 클릭을 하면은 사용자 관리 메뉴를 들어갈 수가 있죠. 파일 정보 확인, 특정한 파일에 대해서 ls-l을 통해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이때 상세 정보에서는 맨 앞에 파일의 유형, 그리고 두 번째 파일의 허가권, 권한, 링크의 개수, 파일의 소유자, 그룹 이름, 파일의 크기, 날짜, 파일 이름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의 유형, 여기 나와 있는 앞부분의 유형, 이러한 파일의 유형은 쭉 디렉토리, D, L, 링크, 마이너스 일반 파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눈으로 봤죠. 그리고 B나 C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블록 디바이스 또는 문자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일의 허가권 RWX가 있죠. 이 X는 숫자 1에 해당하고요. 여기 밑에 있는 숫자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이진수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숫자 7. 우리가 아까 체인지 모드로 777을 수정을 했었죠. 그 부분은 모든 사용자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준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로 체인지 모드로 특정한 유저에게 특정한 권한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ch모드 유저 플러스 X 권한을 주겠다 라는 부분으로도 실습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 체인지 모드는 슈퍼 유저, 관리자나
또는 소유자만 실행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소유권은 chownnership, chown 띄고 새로운 사용자에게 양도할 아이디와 어떠한 파일이 될 겁니다. 이 chownnership은 전해줄 아이디와 동시에 새로운 그룹명, 자, 여기는 괄호가 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할 때 괄호는 안 쓰고요. 그룹명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러면은 어떠한 그룹과 어떠한 사용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겠다 라는 부분으로 동시에 줄 수도 있고요. 또는 그룹만 변경도 가능합니다. change group chgrp로 옆에다가 파일 이름을 써서 그룹명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링크, 기본적으로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은 하드디스크에 어떠한 원본 데이터를 저장을 해 놓고 이 데이터를 원본 파일이라는 것으로 링크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원본 파일과 데이터 이렇게가 하나의 세트인데 파일 관리를 위해서 링크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드링크란 원본, 실제 데이터를 원본 파일로 링크하듯이 이러한 원본 파일 링크를 똑같이 여러 개의 링크로 만드는 것을 하드링크라고 합니다. 이 하드링크의 장점은 처음 만들어진 원본 파일이 삭제가 되더라도 원본 데이터는 남아있기 때문에 하드링크는 계속 고유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고요. 소프트링크, 즉 심벌릭 링크라는 거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원본 파일을 링크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을 심벌릭 링크라고 합니다. 이 심벌릭 링크의 특징은 원본 파일이 삭제가 되면은 원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링크들이 전부 다 깨져버리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원본 파일 하나로 여러 개의 연결된 링크들을 관리하겠다 그러면 심벌릭 링크를 사용해야 되고요. 원본 파일 링크와 상관없이 원본 데이터를 접근하는 링크를 여러 개 만들겠다 그러면은 하드 링크가 됩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골라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관리 시점이 나눠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는 실행해서 동작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뒤에서 몰래 실행되고 있다. 그러면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눈에 보이게끔 실행되고 있다.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보면 되고요. 각각의 프로세스는 실행되자마자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으면서 플러스 작업된 순서대로 작업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프로세스 안에 또 프로세스가 실행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프로세스, 자식 프로세스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실행이 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관리하는 명령어가 당연히 있겠죠. ps, 각각의 프로세스들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요. 실행을 시켰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멈추지도 않고 혼자서 놀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강제 종료시키기 위한 kill 명령어가 있고 부모 자식 프로세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ps-tree라는 명령어도 존재합니다. 자, 어떠한 서비스들이 실행되는 것들, 즉 웹서버, 웹서비스, 네임서비스, db서비스 이러한 서버 서비스들이 실행되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서비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서비스, 데몬 관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에서 작동되는 서버 프로세스를 서비스라고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항상 실행되고 있으면 서비스라고 하고요. 그런데 요청할 때만 잠깐 실행되는 것들을 소켓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와 소켓들은 시스템드 폴더의 서비스 매니저로 안에 보면은 서비스라는 파일, 소켓이라는 파일로 안에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자, 이러한 부분으로 리눅스 사용자의 관리와 파일 관리에 관련된 이론과 실습을 진행을 해 봤습니다. 이제 리눅스가 조금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게 살짝은 감이 잡히시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